프로그램의 진아입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그 제목도 네 제목도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네요. 카메라 살짝 제가 좀 내릴게요. 음. 오늘 날씨 많이 따뜻했죠. 근데 비가 저녁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비 좀 맞고 사무실 다시 왔는데요. 오늘 화면이 좀 외국 같아요. 네. 그 카메라를 바꿨더니만 지난번에 보이는 거랑 조금 다른가 봐요. 네. 네, 제 사무실이고요. 지금 책상 앞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노비즈의 관계, 이노비즈 인증에 관계된 것들에 관해서 이노비즈란 어떤 거고 또 그 장점이 네.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노비즈라는 것은 그 내용 문자로 정의된 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개념이었고 이게 지금 뭐 그 제도를 그대로 저희 나라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어떠한 것들이 평가 내용들이 있는지도 상세하게 오늘 한번 쭉 보실 거라서요. 우리 기업도 이노비즈를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아실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네요. 감사합니다. 음, 참 11월 11일 날이 빼빼로데이였잖아요. 그죠? 초콜릿 발린 거 저 정말 열심히 먹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기술 혁신 중소기업이라는 것들이 정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장 넘기게 되면 조건이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돼요. 개인 기업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어요.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제 평가, 자기 스스로 진단 체크를 해서 이런 기술 혁신 능력, 기술 사업화 능력, 기술 혁신 경영 능력,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자가 진단으로 650점 이상 되시면 통과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장 평가가 와요. 거기서 700점 이상을 받게 되게 되면 죄송해요. 화면 전환해야 되네. 네. 받게 되게 되면 그, 700점 이상 받게 되게 되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등급별 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10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 A부터 AA 그, 그, AA라는 부분까지 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 700점만 넘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본인 스스로 온라인 자가 진단을 받을 때 650점 이상이면 신청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이잖아요. 그대로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800점, 850점 자가 진단이 넘으셔야지만 현장 평가를 받는 게 좋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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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온라인 자가 진단 내용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1000점이 만점이에요. 1000점이 만점이고 현장 평가 똑같이 1000점인데요. 온라인에서 나 이런 항목에 이렇게 저희는 준비가 돼 있어요라고 했던 것들이 현장 평가에 정말 실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평가하러 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700점 이상을 넘기게 되게 되면 이노비즈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내렸어요. 네. 옮겨달라고요? 카메라를?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노비즈라고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한 이노비즈가 있고요. 이노비즈 신규 신청이라고요. 체크하시면 돼요. 인증 신청을 체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체크하신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약관에 동의하라, 뭐 기업 등록하라,
공장 및 주 생산품 입력해라, 재무 상황 입력하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쭉쭉쭉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시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쭉쭉쭉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쭉쭉쭉 그냥 나가시면 돼요. 기업을 등록하시고, 그리고 재무상대표도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자가진단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 자가진단 부분에 이제 네 가지 크게 그 기술 혁신 능력, 기술 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혁신 성과에 대해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 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스스로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650점이 넘어가면 자동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3주 안에 연락이 와요. 와서 현장 평가를 하겠다는 거라서 나 지금 650점이지만 나 이거 안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직접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화하는 부분도 어디서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 관할 지역센터인데요.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연락이 가요. 네, 그쪽에서 연락을 가시니까 네, 그 이제 그 먼저 전화하셔서 저 지금 신청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650점 넘으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안 받고 싶으면 전화하셔서 먼저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니면 3주 안에 연락이 와서 그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노비스 탈락됐다 떨어졌다는 게 나와요. 네, 네. 그 조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그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네요. 네. 조명빨이라는 게 이때 나오는 건가 봐요. 네. 그리고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 지표 배점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크게 구분은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총 1000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항목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소프트웨어나 환경이나 제조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그 성적 받는 부분이 평가받는 지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제조업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혁신 능력에 대해서 300점을 받게 되는 거고, 특히 거기서 기술 혁신 관리가 105점이라는 거, 이렇게 네, 105점이라는 부분, 네, 그 이제 그 부분이라는 것과 사업화 능력 중에서 높은 부분이 뭐냐고 보면 그 이제 기술 생산화 능력 같은 것들이 네,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 경영 능력 부분에 대해서 그 네, 요런 부분도 제조업 부분에서 이렇게 요건 좀 평균적으로 200점이니까 높은 편은 아니다, 그죠? 그 성과 부분에서 기술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이 110점으로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 준비하실 때도 전략적으로 그 이렇게 성적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준비하시게 되면 그 똑같은 업무를 하시더라도 효율이 좀 더 높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조업종인지 환경업종인지 비제조업인지를 잘 보시고 네, 그 평가 지표를 보시고 네,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항목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면 네, 평가 지표 제가 입력 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술 사업 계획서도 작성하셔야 돼요. 뭐 이건 쭉 그냥 따라서 하시면 돼요. 사업 계획서 뭐 네, 누가 어떻게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기업에 보유되고 있는 매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 기술 사업에 대해서 어떻다, 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기술 뭐 공인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고 뭐 상용화 실적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각 지역 평가센터, 예, 기술 보증 기금에 있는 평가센터에서 이렇게 650점 이상 넘기시면 네, 넘기시면 제가 마이크 입에 대고 말씀드릴게요. 넘기시면 그 실사가 확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사가 오면 네, 하루 네, 네,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와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업체 준비된 서류가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 네, 네, 맞는지 오늘 네, 마이크 때문에 참 말이 조금 많네요. 마이크도 바꿨더니만 확실히 다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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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그 법인 등기부 등본부터 그 산업재산권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현장 평가가 이렇게 되게 되면, 네, 700점이 넘으시면 그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 평가 수수료는 그 부가세 포함해 77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벤처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해줘요. 평가 수수료가 55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거 알고 주셨으면 좋겠고, 벤처하고 이노비즈 함께 했을 경우에는 평가 수수료가 또 낮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챙기시는 게 그렇게 함께 하셔도, 지금 내가 벤처가 없다라면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노비즈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벤처 반드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항목별로 보게 되면 왜 그런지, 내 목 디스크 정말 생기겠어요. 마이크 때문에. 네. 아실 수 있어요. 네, 함께 하시면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런 인증서가 나온다는 부분이고, 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던 부분이고, 제가 조금 다른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노비즈에 대해서 혜택들, 그럼 이노비즈를 도대체 받으면 뭐가 좋은지 일단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혜택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금융 지원 부분하고요, 인력 지원 부분하고, R&D, 네, 네, 지원 부분하고, 판로 수출 부분, 네, 기타 부분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보증을 100% 전액 보증해 준다는 것과요. 마이크 아래 두꺼운 책 놓으시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냐고요. 마이크 잠시만요. 내용보다 마이크가 더 중요한가 봐요. 네. 놓아 볼게요. 잠시만요. 됐나요? 이제 잘 들리나요? 네. 평가 보증으로, 기술 평가 보증을 받게 돼 100% 전액 보증 지원을 한다는데, 협약은행은 이렇게,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 곳에서 평가 보증으로 받을 때 보통 95%뭐 85%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금융지원 협약 보증이라고 해서 100%다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증 지원 한도도 보통 일반 기업은 신보나 기보 합쳐서 30억인데요. 얘는 50억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서 좋고요. 그리고 평가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우선 보증 지원, 보증 비율 우대라는 것들도 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특허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연계 보증, 네,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뭐 R&D 평가 특례 보증 우대. 어쨌든 이자도 낮아지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게 되면 한도도 5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융자 받는 기업들도 되게 좋은 거죠. 이자도 낮아지고 한도도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그게 금융 지원자의 크게 핵심을 얘기하게 되면 한도가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은행으로 받을 때, 그리고 이자도 낮아진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수한 기업이라는 걸 인증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죠. 네, 이게 금융 쪽에서 지원이 있는 거고요. 뭐 코스닥 상장했을 경우에 자본금이 3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본금 10억이도 된다라는 부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출 받을 때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자가 낮아진다는 거. 네. 된다는 거고, 인력 지원들도 산업기능요원제도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가점을 더 줘서요. 뭐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보다는 이제 이노비즈를 받으면 좋은 게, R&D를 할 기업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정량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노비즈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기업은 정말 기술력이 있는 혁신된 기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조금 있다가 한 평가 지표를 보시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R&D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가점 인정되는 부분에서 1점이지만, 그래도 R&D가 어떠한 것보다 인증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괜찮다, 뭐 이렇게 인증받은 거는 참 좋은 기업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따 확인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렇다는 거, 네,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리고 판로 수출에 대해서 뭐 광고비 70% 할인해 준다는 거, 뭐 DMB 200 보너스 등이 있던,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이노비즈 기업에는 가점 부여받고요. 우선 구매 선능 인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우선 구매 제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조달청에 납품하시는 분도 당연히 이노비즈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국방 절충 교역이라든지 이런 판로 수출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특허 같은 경우 우선 심사 지원해 준다는 것과 우선 심사 지원이 원래 없으면 돈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요거 있으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 이게 이점이에요. 네. 국방 절출 교육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보통은 이노비스 받는 이유가 R&D 받는 데도 많이 하고요. R&D 받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네, 정실미에서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네요. 다음에 좀 물어보신 분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되게 많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융에 대해서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과 이자가 저렴해진다는 거. 여기서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담보가 아니라도 기술력만 갖고도 정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기술력이 좋으면 30억이 아니라 50억까지 한도가 증가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일단 이자가 낮아진다는 것도 되게 큰 매력인 것 같고요. R&D를 했을 경우에 이노비즈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으면 되게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가점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먼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업력이 3년 이상 된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류에 따라 이제 평가 항목이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성적도 달라진다는 거.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 제조업, 네,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은 그, 요거를 뺀 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적이 다 비제조업이에요. 소프트웨어도, 네, 업도 지금 이렇게 분류가 따로 되어 있고요. 업종은 소프트웨어는 좀 더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서 바이오업, 환경업, 그리고 농업 뭐 이런 것까지 전문 디자인업도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보시고 우리는 어떤 지금 대상인지 어떤 업종에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업종 구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매출액이 우리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쪽으로 업종을 구분하시면 돼요.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제조업도 하고 소프트 개발업도 한다라면 소프트 개발업이 많으면 우리 업종은 소프트 개발이고요. 이제 제조업 매출이 많으면 제조업이 된다는 거죠. 동일한 기업에서 2개 이상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접 사용 뭐 하여튼 거의 매출액을 보통 보니까요. 이렇게 조금 우리는 좀 그걸로 안 된다라면 이 부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매출액이 되는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력 산정 예외에 대해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크게 2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기업을 전환했을 경우라도 그대로 3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법인 업력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개인 기업에서 현물 출자했을 경우에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양도양수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 대해서 업력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 개인이 법인화할 때 현물 출자라는 것들이 나와요. 혹시나 이렇게 컨설팅 하시다가 아니면 우리 기업이 현물 출자했다 아니면 똑같이 그냥 계속했다라고 하게 되면 업력 산정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은 흡수 합병했을 경우인데, 그럴 경우엔 이 부분 찾아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1, 2번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네. 평가 기준은 별표 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별표 3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표 4에 대해서 평가받으면 된다는 거고, 참고로 이노비즈는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하셔야 돼요. 네, 3년까지 돼요. 네, 그리고 네, 이 부분 다 넘어갈게요. 화면을 네. 이게 별표 3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죄송해요. 이거 넘어갔다.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 지표 제조업종이에요. 제조업종. 제가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제조업종을 가장 많이 볼 거니까 제조업종에 대해서 평가 지표, 제가 650점 이상 자가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적으로 80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현장 평가에서 700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꼭 650점 있다고 신청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들이 아까 평가 제조업이냐 어떤 업종에 따라 이 성적 받는 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평가 지표는 크게 네 가지예요. 기술 혁신, 사업화 능력, 경영 혁신, 경영 능력, 혁신 경영 능력, 혁신 성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0점, 300점, 200점, 200점 이렇게 나와요. 네,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한번 살짝씩 볼게요. 그 혁신 능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기술 축적 시스템 어렵죠. 시스템이라는 그냥 한번 그냥 훑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아니면 보지를 않으니까. 이노비즈에 보면 오른쪽 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고요. 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노비즈는 정말 이렇게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힘든지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왜 힘든지. 32페이지거든요. 쭉쭉쭉. 기술 축적 시스템이 이게 아까 혁신 능력에서 가장 많은 105점 항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연구 인력이 경력 기술 개발 종사자들이 몇 년 됐는지 10년 이상인지 몇 년 이상인지에 따라 성적이 나와요. 뭐 3년만 된 기업은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개발 인력의 경력이 4년밖에 안 된다라면 낫겠죠. 현 업무와 관련된 평균 기술 개발 종사 경력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것들 다 봐요. 그리고 그 신기술 개발 건수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A가 제일 좋은 거예요. A부터 E까지가 있고 A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업화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용화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예정인 건지, 특허를 출원 중인 특허가 있는 건지, 실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다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이노비즈 있을 때 특허에 대해서 출원 같은 것들이 많으면 좋겠죠. 등록도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A 등급 30점을 받게 되면 30점인 거고요. 이게 자가평가 성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넘겨서 계속 좀 볼게요. 두 번째 사업화 능력 부분에 대해서 이거 130점 도대체 어떤 거 네. 사업화 능력이 크게 세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생산화 능력을 가장 많이 보는데 도대체 어떤 항목이 있는지 출원만 해도 점수를 줘요. 네. 기본적으로 R&D 받을 때 저희가 출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한 10개 정도 있으면 뭐 등록은 일단 돈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고 출원은 잘하면 또 되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에 제가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도 네, 특허 출원도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다는 거. 기술화 생산화 능력이 이게 130점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불량품의 다음 공정 고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불량 조치에 대해서 표시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현장 평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가 다예요. 기업에 사실 이런 거 만들기는 실적으로 쉽지만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요, 제조회사가 아니면 신청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조회사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노비즈 다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이 너무 많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비제조업 돼요. 농업도 돼요. 바이오도 돼요. 건설업도 돼요. 네, 네, 다 돼요. 그리고 이 체크 항목이 이렇다는 거, 뭐 그 공정도에 대한 숙련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도소매가 혁신할 부분이 있나요? 네. 그냥 그거 도소매는 그 혁신형 기업인데, 그 도소매에 대해서 혁신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R&D라고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소매라고 분류에 나와 있진 않아요. 비제조업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뭐 도소매업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혁신했던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도소매업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네, 뭐 조달 및 외주 관리가 되는지, 마케팅 능력, 이건 조금 좀 낮은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건데요. 참고로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크게 요약했던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음, 이제 연구소가 있는지, 개발 인력, 개발 인력의 근무 연수도 평가받을 수 있고요. 2년간 R&B 투자 비율, 단기 매출액 대비 몇 프로인지, 20% 이상이면 가장 높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평가 지표에 다 봐요. 품질 경영 체계 수립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종업원수 대비 연구 인력이 몇 프로인지, 20% 이상이면, 10명이면 2명 이상이면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요. 특허나 실용시장 인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몇 건이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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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도 연구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연구소 설립이. 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노비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매출액당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부분이고요. 산업 평균 70% 이상인지, 산업 평균이라는 게 크레타입 부분 나오거든요. 요거에 따라 이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10%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2월 31일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총자산 순이익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10% 이상이게 되면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당자 비율을 보는데요. 그 네, 절대 기업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당자 비율이라는 것들 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뭐 유동 비율 본다라고 얘기, 당자 비율은 잘 많이 안 들어보셨잖아요. 당자 비율에 대해서, 이게 이노비츠를 받으려면 왜 재무제표 보면 되게 까다롭다는 것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거를 본다는 거니까 유동 비율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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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타이트하게 보는 거죠. 당자 비율을 본다는 건, 기준으로 본다는 건. 네. 그래서 이노비즈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이만큼 빡신데, 아까 그런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받는다라면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이노비즈를 받게 주는데 보통 300이라면서요, 최소. 네,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네, 당좌 자산은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빨리 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3개월 안 정도에 그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손해 안 보고 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좌 비율은,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좌 비율을 본다는 건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보다 더 빡신 부분이죠. 되게 더 까다롭게 부분이죠.
네. 그 평가 항목에 나와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적어야 돼요. 네. 작성해서 적으셔야 돼요. 네. 네. 이거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비율 성적이 한 100점 넘어요. 이 부분 작성하는 부분이. 차입금 의존 비율. 나 돈 많이 빌리게 되게 되면 이것도 안 돼요. 네. 평균 대비, 산업 평균 대비 좋아야 된다는 거. 네. 의존도 비율은 낮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빌린 것들이 낮아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평가해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본다는 거죠. 어딨죠? 여기, 그, 총자산 회전율. 네. 이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배 이상. 네. 이렇게 본다는 것들도, 이런 거 다 봐요. 네. 그래서, 1배 이상. 네. 네. 1배 이상이라는 거고, 제가 이게 잠깐, 저도 헷갈려서 좀 적어 놨는데요. 그, 그 분자의 매출액이고요. 분모의 총자산이에요. 총자산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다 빌린 항목이라서 그것 대비 매출액이 지금 그 1배 이상인지 그거보다 그 2배인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낮으면 기업이 되게 그러니까 늦는 거죠. 돈의 흐름이 늦는 거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당연히 높으면 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30분 지났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네, 거의 끝나가요. 네. 그리고 그 외부 기관에 대해서 공두 연구 자문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요. 예, 크게 네 가지고 이건 재무제표도 충분히 본다는 것들 이것만 봐도 네 오늘 금방은 아니고요. 조금 이따 끝낸다고 말씀 이제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부분이라서 이노비스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항목을 보시게 되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R&D를 받을 때 이노비스 받았던 기업들은 성적, 그러니까 평가 부분을 좀 이렇게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업종 부분에서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더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음. 지나가면 또 안 나오죠. 아직 저 종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어떤 부분 다시 했는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꼭 찾으면 없어요. 그죠? 여기 있다. 넘어간다. 제조업 그 이노비즈 신청 대상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조업 신청하실 수 있고요. 건설업 신청하실 수 있고요. 농업도 신청할 수 있고요. 비제조업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도소매업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음, 네. 그 비제조업에 대해서 아까 평가 항목은 달라져요. 소프트 개발업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업, 네, 환경업, 그리고 전문 디자인업도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업종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평가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 지표대로 잘 준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노비즈가 그 기업체가 이노비즈 받은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쉽지 그게 이노비즈는 결코 혁신 기업만 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훌륭해야 된다는 거, 산업평균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재무제표만 봐도 되게 까다롭게 그 평가 지표를 매긴다는 거, 네, 알 수 있어요. 네. 대출 받을 때는요, 이렇게 그 일단 이자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노비즈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매출액이 그 30억에서 한도가 50억으로 이게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도 금액도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네.
이자는 은행마다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R&D 받을 때도 그, 그 이노비즈가 있으면 가점 성적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노비즈가 다른 가점에 비해서 조금 더 인정받는 비율이 좀 더 많다는 거 말씀드려요. 맞아요. 30, 한 방에 30억은 안 해주지만, 네, 한도가 어쨌든 50억으로 늘어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자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고, 이노비즈를 준비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기업은 정말 시스템적이고 체계가 잘 준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노비즈를 받으려면, 네, 이노비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노비즈 치시면 된다라는 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노비즈란 기술 혁신형 기업을 얘기하는데, 아까 네 가지로 큰 분류로 나눠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그래서 700점 이상, 자가에서 650점 받으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850점 이상 정도 받으셔야 된다는 걸 하게 되면 3주 안에 연락이 온다. 그래서 현장 평가에서 700점이 넘으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돈은 77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3년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증을 3년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 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이노비즈 신규 신청하게 되게 되면 신청 딱 누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입력 현황들이 있어요. 동의사하는 부분도 있고 쭉쭉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자가 평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가 평가. 네. 네, 기보도 부가세가 붙어요. 기보도 사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기보도 그냥 영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 있어요. 77만 원. 네. 네.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환급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노비즈 신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기보가 아니라 기술평가센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보가 아니라 기술평가센터에서 나온다는 거 네, 말씀드릴게요. 지역 네, 기술평가센터 지역별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쭉 하셔서 네, 달라요. 기보랑 기술평가센터는 달라요. 네. 평가센터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벤처가 없는 기업은 벤처나 이노비즈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노비즈 받을 업체는 벤처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평가 항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받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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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R&D를 준비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를 네, 3년이 넘었다라면 이거 받으셔야 된다는 거, 가점 1점이고 이런 것들 받으시면 인정받으시기 좋다라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금융적 혜택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뭐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이노비즈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하시다가 그 준비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 우리 회사에서 이런 기준들이 잘 없어요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그런 부분 잘 있으니까 그런 분들 하나하나 준비하시게 되면 굳이 네, 그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 이노비즈 신청하셨을 때 좋은 성적 받으시면 좋겠어요. 음,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